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갑자기 쏟아지는 졸음,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이건 단순히 점심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혈당이 폭발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건 점심 혈당 폭발이 반복되면 당뇨병의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 오늘은 점심시간 단 5가지 습관만으로 혈당 폭발을 완벽하게 막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의 오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신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당신의 인생 닥터 모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침 혈당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점심입니다. 아침을 완벽하게 관리해도 점심에서 무너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혈당이 오르기 쉬운 시간대입니다. 첫째, 아침부터 활동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키고, 둘째, 점심에는 보통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고, 셋째,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게 먹게 되죠. 이 세 가지가 완벽한 혈당 폭발 조합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5가지 습관을 실천하시면 점심 후에도 에너지 넘치는 오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 점심 30분 전 물 한 잔의 마법. 첫 번째 습관은 점심 30분 전에 물 한 잔 마시기입니다. 물 한 잔이 뭐가 대단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정말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사 30분 전에 물 300에서 500ml를 마시면 식후 혈당 상승이 평균 25% 감소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물이 위를 미리 채워서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물을 마신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75칼로리를 덜 섭취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물이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해서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도록 돕습니다. 탄수화물이 천천히 분해되면 포도당이 서서히 흡수되면서 혈당 급상승을 막을 수 있죠. 셋째, 충분한 수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입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더 오르게 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 약속이 12시라면 11시 30분에 알람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생수 한 병, 약 5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한 가지 팁,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더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점심 후 졸음이 확연히 줄어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본론 두 번째, 식사 순서의 비밀. 두 번째 습관은 올바른 식사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점심 먹을 때 어떤 순서로 드시나요? 밥부터? 국부터? 아니면 반찬부터? 정답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연구팀의 실험 결과를 보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수치가 최대 73%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거죠.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길어서 위 배출을 지연시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천천히 소장으로 이동하면서 혈당 상승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점심 식판을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샐러드나 나물 반찬을 먼저 절반 이상 먹습니다. 2단계 고기나 생선, 계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먹습니다. 3단계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먹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각 단계를 완전히 끝내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라 비율을 지키는 겁니다. 채소 50%, 단백질 30%, 탄수화물 20%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만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본론 세 번째, 20분 식사의 법칙. 세 번째 습관은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입니다. 바쁜데 그게 가능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렙틴이라는 포만감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이 뇌에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는데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먹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게 되는데 이게 큰 문제예요. 탄수화물 소화는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제대로 씹지 않으면 이 과정이 생략되고 소화되지 않은 큰 덩어리가 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위와 소장이 과부하가 걸리고 급격한 혈당 상승으로 이어지죠. 실제로 빠르게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5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한 입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둘째, 한 입에 최소 30번 씹기를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세면서 먹어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셋째, 식사 중간중간 물을 아주 조금씩 마시세요. 이것도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먹으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를 늦춰줍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타이머를 20분으로 맞춰두세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식사를 끝내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포만감을 느끼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본론 네 번째, 점심 메뉴 선택의 기술. 네 번째 습관은 혈당 친화적인 메뉴 선택입니다. 점심 메뉴를 고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 GI 지수가 뭐냐고요? 음식을 먹은 후 혈당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55 이하는 낮음, 56에서 69는 중간, 70 이상은 높음으로 분류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피해야 할 메뉴. 흰쌀밥 GI 73, 우동 GI 80, 떡볶이 GI 85, 식빵 GI 75, 감자튀김 GI 75, 추천 메뉴. 현미밥 GI 55, 메밀소바 GI 54, 통밀 샌드위치 GI 49, 콩 요리 GI 30대, 샐러드 볼 GI 15.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번 GI 지수 낮은 음식만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 조합의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구내식당에서 백반을 먹어야 한다면 첫 번째 밥을 4분의 1만 먹고 나머지는 남기세요. 두 번째 대신 반찬을 더 많이 먹습니다. 특히 나물과 채소. 세 번째 국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적게. 네 번째 김치도 좋은 선택입니다. 발효식품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거든요. 면 요리를 먹어야 한다면 첫 번째 라면보다는 칼국수, 칼국수보다는 메밀국수. 두 번째 면을 주문할 때 곱빼기는 절대 금지. 세 번째 추가로 계란이나 고기를 토핑으로 넣으세요. 4. 국물은 반 정도만 마십니다.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면 첫 번째 세트 대신 단품으로 주문. 두 번째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 선택. 세 번째 콜라 대신 물이나 무가당 음료. 네 번째 버거는 빵을 조금 덜어내고 먹습니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하루는 작아 보여도 1년이면 365번의 선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본론 다섯 번째 식후 10분 활동의 힘. 다섯 번째 마지막 습관은 식후 10분 활동입니다. 식사 후에 바로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그럼 혈당이 폭발합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이 혈당이 가장 높이 오르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근육이 포도당을 사용하지 않아서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식후에 가벼운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이 근육으로 들어가는 거죠. 연구 결과를 보면 식후 15분간 걷기를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당이 평균 30% 낮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다음 식사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점심 후 활동이 저녁 혈당까지 안정시켜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실천할까요?
직장인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 1. 계단 오르내리기 5에서 10분. 점심 먹고 커피 마시러 갈 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3층 정도만 올라갔다 내려와도 충분합니다. 방법 2. 사무실 주변 산책 10분. 회사 주변을 한 바퀴 걷습니다. 동료와 함께 걸으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방법 3. 제자리 활동 5분.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스트레칭. 수시로 까치발 들기. 서 있을 때는 제자리 걷기. 방법 4. 서서 일하기 10분에서 15분. 스탠딩 데스크가 있다면 활용. 없다면 높은 테이블에서 간단한 업무 처리. 중요한 건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입니다. 숨이 찰 정도로 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가지 더. 식후 바로 눕거나 잠을 자면 절대 안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건 물론이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어요. 최소 2시간은 지나야 누울 수 있습니다. 정 졸리다면 눕지 말고 의자에 앉아서 10분 정도 눈을 붙이세요. 그리고 일어나서 5분이라도 걸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오후 생산성이 확 달라집니다. 보너스 팁 점심 혈당 관리 체크리스트. 자, 여기까지 5가지 습관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번에 다 실천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1주차 물 마시기와 식사 순서 바꾸기. 가장 쉽고 효과가 빠른 것부터 시작. 2주차 천천히 먹기 습관 추가. 20분 타이머 활용. 3주차 메뉴 선택 의식하기. GI 지수 낮은 옵션 찾아보기. 4주차 식후 활동 추가. 10분 걷기 루틴 만들기. 4주 후에는 이 모든 게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점심 후 졸음이 사라집니다. 오후 3시 슬럼프가 없어집니다. 저녁까지 에너지가 유지됩니다. 체중이 자연스럽게 조절됩니다. 피부가 좋아집니다.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개선됩니다. 무엇보다 당뇨병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습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점심 30분 전 물 한 잔. 두 번째, 채소 그리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먹기. 세 번째, 최소 20분 이상 천천히 먹기. 네 번째, GI 지수 낮은 메뉴 선택하기. 다섯 번째, 식후 10분 활동하기. 이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오늘 하나씩 실천하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정확하고 알찬 내용으로 건강한 이야기를 전달하러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